네,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어떤 그 선형 함수, 리니어 펑션을 하나 결정을 해두고 여기에 해당하는 w랑 b 값을 찾아야 하는데 어떤 w랑 b 값을 결정한 함수가 좋을 거냐, 그렇게 결정된 함수가 어떤 선형식이 될 텐데 어떤 선형식이 가장 좋을 거냐 라는 얘기를 하면서 맞췄었는데요, 앞에서. 그거를 이제 평가해주는 애를 로스 펑션이라고 합니다. 로스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가진 어떤 샘플, 이그젬플 x가 있는데 얘가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y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때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타겟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냐, 차이가 나지 않으면 좋겠다. 타겟 t에 가장 접근할 수 있는 y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죠. 그럼 우리 로스 펑션은 어떤 애냐면 밑에 나와 있는 이런 형태인데 멋지게 생긴 L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로스 펑션은 스퀘어드 에러 로스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용어 자체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로스 펑션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데 우리가 주어져 있는 t가 있는데 타겟 t와 우리 예측 y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표현해주는 펑션입니다. 로스 펑션. 이 차이를 제곱해주면 어떤 양수에 해당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어떤 값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제곱을 함으로써 양수 음수를 좀 제거해주기 위해서 또 이제 제곱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스퀘어드, 어떤 제곱된 형태의 로스 펑션을 표현합니다. 앞에 이제 상수 2분의 1이 붙어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계산상 어떤 편리성을 위해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얘는 어떤 절대값을 변화시킬 뿐이지 사실 앞에 100이 오든 1000이 오든 0.1이 오든 그 부호만 양수라면 크게 의미는 없는 거죠. 상대적인 걸 어떻게 비교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2분의 1은 어떤 표현상의 어떤 편리성에 의해서 뒤에서 금방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어떤 우리 예측과 실제값 t 사이의 차이를 표현해주는 애를 로스 펑션이라고 하고 우리가 가진 샘플들이 여러 개 있었죠. n개만큼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우리가 가진 샘플들, 이그젬플들의 로스 펑션들의 평균을 코스트 펑션이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로스 펑션과 코스트 펑션을 사실상 비슷하게 같은 의미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비슷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굳이 이제 나눠서 이제 표현을 해본다면 코스트 펑션은 y 빼기 t의 제곱인데 얘네들이 n개만큼 있는 거죠. n개만큼 있어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얘네들을 다 더한 거죠. 그게 n개만큼 있으니까 평균 내기 위해서 n분의 1을 앞에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1 y 빼기 t의 제곱들을 n개만큼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눠준 거죠. 이때 우리의 y는, 우리 예측 y는 w 트랜스포즈 x의 플러스 b라고 아까 선형식을 결정해 놨었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우리의 코스트 펑션이 되겠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이 코스트 펑션이 최소화되는 w랑 b를 찾으면 되겠다. w랑 b를 여기 이 코스트 펑션에 넣으면 코스트 펑션이 너희가 정한 로스 펑션, 너희가 정한 이 리니어 펑션 y가 잘했다 혹은 못했다라는 것을 이 코스트 펑션이 평가를 해주는 거죠. 앞에서 했었던 이 y-t의 제곱은 사실은 이 y가 우리가 어떤 정한 선형 함수이기 때문에 이걸 쭉 풀어 쓴다면 앞에서는 이제 w 트랜스포즈 x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거 이제 구현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그 w x라고 풀어 쓰는 게 낫겠죠. 그래서 d만큼의 디멘전에 해당하는 j 인덱스를 가지고 얘네들을 다 더한 다음에 이거를 또 시그마 n에 해당하는 그 이그젬플 수에 해당하는 애로 붙여가지고 이걸 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식으로 우리의 코스트 펑션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파이썬 같은
랭귀지로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본다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y는 b에다가 wx들을 다 더한 형태로 어떤 루프를 도는 거죠. for loop이 돌면서 우리의 y 값을 계산해 줄 거다. 그렇지만 이제 머신러닝을 하시면 파이썬 같은 언어를 많이 쓰시게 될 텐데요. 파이썬 뭐 혹은 그 외 다른 프로그램 랭귀지에서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파이썬을 대표적으로 해서 이런 언어들에서는 반복문이 굉장히 느리다라는 어떤 단점이 있습니다.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 특히 파이썬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래서 이런 반복문을 좀 피하고 싶은 거죠. 피하면서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보통 뭐 파이썬의 numpy 같은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이제 wx,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계속 표현했었던 w 트랜스포즈 x에 해당하는 이 연산을 이제 닷이라고 하는 어떤 메소드를 통해서 계산해 준다면 이런 반복문이 느린 파이썬의 단점을 이렇게 개선해 볼 수 있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 샘플, 우리의 어떤 함수들을 벡터 형태로 표현하면 좋겠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반복문을 피하기 위해서 좀 더 계산이 빠르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앞에서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우리의 어떤 코드 단에서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 개별적인 값들을 모두 인덱싱하는 것들이 이제 좀 불편하기도 한 거죠. 좀 더 단순하고 읽기도 편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벡터로서 표현된 코드들이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동작할 수 있다. 반복문을 피함으로써 그렇게 되는 이유들을 뭐 자세하게 우리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GPU라고 하는 형식, 우리가 보통 이제 딥러닝, 머신러닝 하게 되면 GPU를 많이 이용한다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GPU가 좋은 이유는 이런 벡터들을 이용해서 어떤 선형대수에서 활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이런 GPU에서 굉장히 잘 동작하고 굉장히 빠르게 동작하더라. 그런 면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금까지 했었던 데이터 샘플이라든지 우리가 만들었던 어떤 리니어 펑션, 그리고 이거를 계산해주는, 평가해주는 코스트 펑션까지 모두 다 벡터 형태로 표현해주는 게 여러 가지 위해서 좀 좋겠다 라는 얘기들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샘플들을 뭐 x의 i 번째 샘플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행렬로서 여기서 이제 디자인 매트릭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대문자 x로 표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하나의 로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샘플 벡터 하나가 되는 것이고, 여기 있는 컬럼, 그 열에 해당하는 애는 이제 피처 값이 될 겁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3개의 샘플이 있는 거고요. 하나의 샘플들은 4개의 피처로 이루어진 애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는 지금 이렇게 하나의 벡터가 로우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트랜스포즈를 이용해서 컬럼 벡터의 트랜스포즈된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의 그 리니어 펑션은 xw 더하기 b, 여기서 b는 그 스칼라 값이었는데 얘가 이제 벡터가 된 거죠. 벡터가 되다 보니까 얘도 어떤 벡터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모두 다 1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벡터랑 b를 곱해주게 되면 얘네들 사실은 다 모두 이제 b가 되는 거죠. 이런 애를 만들어주게 되면 이 n개에 해당하는 어떤 샘플들, 우리 예측들이 하나의 역시 벡터로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서 했었던 그 코스트 펑션이, 그러니까 우리의 일단 예측 함수 리니어 펑션은 xw 더하기 b의 어떤 1로 채워진 벡터,
그리고 우리의 리그레션을 위한 코스트 펑션은 이런 식으로 벡터의 놈 값으로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조금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y 대신에 xw 플러스 b를 넣기보다 얘만 들어가면 좀 더 식이 단순화됐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또 쉽게 표현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원래 d 차원의 n 곱하기 샘플 개수의 d 차원에 해당하는 행렬로 만들어 줬는데 앞에 이렇게 1을 붙여두면요. 앞에 이렇게 1을 붙여두게 되면 우리가 만든 XW가 여기 W에 해당한 애도 얘랑 곱하려면 여기가 D 곱하기 D 플러스 1 차원이니까 WD 플러스 1이 돼야겠죠. 그래 XW가 그 행렬과 벡터의 곱의 정의가 되죠. 곱하기 정의가 될 테니까. 근데 여기에 해당한 애가 이제 B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앞쪽 피처라고 되어 있는 이가 보통 이제 0번째 피처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얘들은 모두 1로 표현되어 있고 이거에 해당하는 웨이트가 앞에 있었던 절편 이제 B에 해당하는 웨이트를 곱하기 위한 어떤 벡터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죠. 여기 1이라고 하는 이 벡터가 앞에 붙음으로써 우리의 예측 함수 y는 xw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신 디멘전이 하나 는 거죠. 이 B라고 하는 어떤 그 웨이트 파라미터를 W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예측 함수는 이렇게 될 거고 우리의 코스트 펑션은 y 빼기 t의 놈값 제곱으로 이렇게 바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행렬로서 표현하고 그리고 연관되어 있는 우리의 예측 함수 y나 코스트 펑션들을 이제 벡터와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함으로써 좀 더 편하게 그 식을 표현하기가 좋아졌다. 심지어 얘를 코드 단으로 돌릴 때도 이제 넘파이 같은 애들을 통해서 이런 그 행렬 곱하기에 대한 연산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다. 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해봤고요. 그럼 이제 우리 여태까지 했던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예측이 실제 타겟과 비슷해지길 원하는 어떤 fx를 찾아보자 라고 했고요. fx를 결정을 했고 두 번째는 이 fx를 평가할 수 있는 코스트 펑션을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세 번째는 최적화, 옵티미제이션인데요. 이 코스트 펑션을 결정했기 때문에 얘를 최소화하는 코스트 펑션은 얼마나 우리의 예측과 타겟이 비슷한지를 표현해주는 애니까 이 비슷한지를 표현해주는 이 값이 작을수록 비슷하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코스트 펑션의 최소값을 찾아보는 문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값 찾는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거죠. 수학적으로 정의해 본다면 우리가 뭐 밑에 쭉 있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수적으로 해보는 건데 우리가 어떤 fx가 있는데 fg가 있는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g라고 하는 g 스타는 fg를 최소화하는 애인데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모든 g 중에서 가장 작은 g 스타를 찾자. 그리고 그걸 보이면 이제 되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대수적인 방식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캘큘러스. 이제 미분을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부드러운 함수, 스무스 펑션이 있는데 이거의 최소값은 어떤 미분값이 제로인 점에서 나타날 거다. 뭐 이런 것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미분값을 이용해서 미분값을 0으로 만드는 지점들에서 어떤 최소값이 나타날 거다라는 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수학적인 방식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옵티멀한 값을 찾아내는
방식, 이렇게 얻어낸 솔루션을 이제 다이렉트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풀 수 있는 방식,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수학적인 방식 말고 어떤 알고리즘, 옵티미제이션 테크닉을 이용해서 값을 이제 조금씩 변화해 가면서 우리 솔루션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다이렉트 솔루션에 다이렉트 솔루션을 풀 수 있는, 그러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접근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하나가 대수적인 방법으로 풀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x가 표현할 수 있는 이 x가 가진 컬럼들의 이 레인지라고 하면 뭐 그냥 컬럼 스페이스를 생각하면 되죠. 이 x가 어떤 w라고 하는 웨이트랑 곱해져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 범위가 있을 텐데, 걔가 그 범위 내에서 가장 우리가 찾고자 하는 t랑 가장 가까운 y 스타를 찾으면 되겠다. 이제 x가 나타낼 수 있는 컬럼 스페이스가 있는데, 그 스페이스에서 t랑 가장 가까운 애를 찾으면 되겠다. 찾는 방식은 이제 그 프로젝션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겠다. 지금 이 그림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레인지 x가 x로 표현할 수 있는 컬럼 스페이스, x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솔루션들이 여기 있는 거죠. 이 솔루션들 중에서 솔루션들이 있는데, 우리가 타겟이 있고, 우리가 이건 사실 우리 예측하고자 하는 거고, 이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y값, 그러니까 함수들의 집합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 t랑 가장 가까운 애를 찾고 싶은 거죠. 그럼 어떤 애가 가장 가까운가요? 여기 y값들이 쭉쭉 있는데,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t에서 이 스페이스로 직교하는 이 값을 찾으면 되겠다. 이거에 해당하는 y 스타, 이거에 해당하는 w 스타 값을 찾으면 되겠다. 얘가 가장 t랑 가깝다. 그래서 우리 예측과 t가 가장 가까운 애는 여기서 이 스페이스로 직교하는 애를 찾으면 이 y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걸 거다. 가장 가까운 걸 거다. 이런 거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것은 뭐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걸 이용하면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관련된 내용들을 식으로 정리해 보면 이런 거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찾고 싶은 거죠. 이런 관점에서. 그래서 아까 했었던 우리의 스페이스, 컬럼 스페이스 x랑 w 곱한 이 스페이스랑 우리가 지금 앞에서 그었었던 얘죠. 얘를 이제 y 스타 빼기 t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직교하게 되면 이때 y 스타가 가장 t랑 가깝겠다 라는 건데요. 직교한다, 어떤 애가 있고 어떤 스페이스가 있고 우리의 어떤 벡터가 서로 직교한다는 것은 우리가 닷 프로덕트, 두 개의 벡터가 서로 닷 프로덕트 했을 때 0이 나오면 직교하는 거죠. 오소고날 하는 거죠. 혹시 뭐 지금 내용이 좀 이제 선형대수 쪽을 잘 몰라서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그냥 뭐 이렇구나, 앞에서 그림은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테니까요. 둘이 직교한다는 것은 두 개를 곱했을 때 0이 나온다 라는 이 사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식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을 세워보고 우리 찾았던 y 스타에 대해서 x, w 스타, 우리가 예측한 함수 형태로 바꿔서 이 분배 법칙으로 풀어주고 이 식들을 쭉 정리해보면 w 스타라고 하는, 우리가 찾고 싶은 거죠. w 스타는 그거는 이제 이런 형태로 뭐 x 트랜스포즈 x의 역행렬을 x 트랜스포즈 t로
W가 결정이 될 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X랑 타겟 T에 의해서 W가 결정이 될 수 있고, W가 결정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Y 스타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찾은 Y 스타는 우리의 타겟과 가장 가까운 애가 될 거다. 이게 이제 선형대수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그 개념과 간단한 규칙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거를 풀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이제 캘큘러스 미분을 이용해서 함수의 최소값을 찾는 형태로 문제를 풀어보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찾고자 하는 값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다변수로 이루어져 있는 f에 대해서 특정한 변수에 대한 미분값을 이제 partial derivative, 보통 이제 편미분이라고 하죠.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정해진 편미분 함수에 의해서 얘가 0으로 나타내게 되는 어떤 기울기가 0으로 나타내게 되는 어떤 값을 찾으면 그 위치에서 우리가 원하는 함수의 최소값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함수에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변수들은 이런 거죠. W는 D만큼이고 B는 1개 있는 거죠. D 플러스 1개만큼의 변수들이 있으니 각 변수들에 대해서 이제 파셜 데리버티브 편미분 값들을 쭉 구해봅니다. 우리가 가정한 식이 1차식이기 때문에 미분값을 구하기가 아주 쉽죠. wx 더하기 b에 대해 wj번째 값을 미분해보면 xj가 나오게 되고요. b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앞에 값들은 의미가 없죠. b에 대해서만 미분해주게 되면 1만 남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벡터 단으로 표현해봐서 우리가 이렇게 L로 표현한 것은 이제 벡터 형태였었죠. 얘를 이제 W에 대해서 미분해보면 뭐 앞에랑 비슷하게 좀 정리가 될 거고요. 이때 정리가 된 미분값은 y-t에다가 xj 뭐 이거를 뭐 이제 체인룰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네, y를 w에 대해 미분한 애를 다시 y로 미분하게 되면 우리의 전체 코스트에서 w로 미분한 애를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위아래에 대해서 모두 미분해보면 W에 대해서는 이런 값, B에 대해서는 이런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얘가 XJ였고요. 얘가 이제 1이었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된 얘네들을 가지고 이렇게 미분값을 구하고 이제 얘네가 0인 지점을 찾아보는 거죠. 각각 변수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n개만큼이 있으니까 n개에 대해서 모두 다 시그마를 붙여서 미분 함수들, 그러니까 도함수들을 모두 각 그 변수 w 개수만큼 다 더한 애들, 그러니까 w 개수가 아니고 우리가 가진 샘플 개수들만큼 다 더한 애들이 이제 전체에 대한 미분 평균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얘를 이제 0으로 두고 계산해 보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0으로 두고요. 얘네들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변수인 식이고 다변수를 이제 벡터화로 표현하다 보니까 벡터로 이루어진 어떤 미분값을 구하는 게 뭐 그 자체는 어려운 것은 아니라 좀 이제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가 가진 함수의 형태는 벡터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가진 변수는 이제 d 플러스 1개만큼 있으니까 결국 우리의 미분값들도 d 플러스 1개만큼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겠죠. 미분해야 되는 값들이 d 플러스 1개만큼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d만큼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의 파셜 데리버티브들도 벡터로서 구해지게 되는데 벡터로서 얻게 되는데 이 벡터를 우리가 이제 그레디언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D 차원에 있는 애들을 각각 D면적 각각에 대해서 구하게 되는 그 미분값은 하나의 실수값으로 나오겠지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그 변수 자체가 D개만큼이 있으니까요. 결국 D개만큼의 값들로 이루어지게 될 거고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이제 그레디언트를 얻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얘가 우리 D 차원에 해당하는 어떤 함수의 방향을 표현하게 됩니다. 미분이라는 게 어떤 기울기를 의미하게 될 거고 그 기울기라는 게 현재 이 함수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방향인 거죠. 사실은 이제 미분값이 0일 때 걔가 뭐 최소값이다, 뭐 혹은 최소값이다라는 거를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개런티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컨 데리버티브 이제 이계도 함수를 구해서 그것이 뭐 어떤지 저쩐지에 따라서 우리가 구한 미분값이 0일 때 걔가 최소값인지 최대값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사실은 있는데요. 한 번 미분한 애가 벡터로 나오게 되고 얘를 한 번 더 미분한 이계도 함수 같은 경우는 매트릭스꼴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판별을 통해서 우리 미분값이 정말 최소값인지 나타내는 최소값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런 해시안 매트릭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구해서 이렇게 알아볼 수는 있는데요. 일단 이것들은 제가 용어 정도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함수를 미분했을 때 0 나오는 값이 일단 최소값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값이 최소값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것들은 제가 해시안 매트릭스가 파지티브 데피니트인지 알아봐야 되는데 그것들은 일단 그렇다라고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리고요. 제 말을 그냥 이 정도로만 하기로 하고 일단 개념 자체는 여러분이 뭐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거, 뭐 대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거 비슷합니다. 미분해서 미분한 값을 0으로 두고 얘를 푸는 거죠. 이 방정식을 푸는 거죠. 미분 방정식을. 그랬을 때, 네, 역시나 얘를 이제 풀어보면 W를 우리가 원하는 건 W 값을 찾는 거니까요. 얘를 위쪽을 뭐 넘기고 얘 역행렬을 계산해주면 결국 얻게 되는 형태는 아까 선형대수 방식으로 풀었던 것과 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W는 X 트랜스포즈 X의 역행렬 그리고 X의 트랜스포즈 T라고 하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우연은 아니겠죠. 네. 우리가 선형식으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옵티미제이션, 최적화를 하게 되면 같은 값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단순했기 때문에 이거에 해당해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 얻게 되는 이 식도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리니어 리그레션의 기본적인 그 과정들은 모두 이제 설명을 마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데이터가 있고 식을 하나 결정해두고 우리 리니어한 식을 결정했죠. 그리고 코스트 펑션을 정의하고 코스트 펑션의 최적화를 통해서 W가 결정됐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리니어 리그레션 새로운 샘플에 대해서 이 W를 이용해서 예측을 할 수 있겠다 라는 것까지를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다룬 내용이었고요. 일단 여기서 또 잠깐 쉬었다가 이 뒷부분 또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